피라미드라고 하면 대부분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인 이집트의 피라미드를 떠올릴 것입니다. 그러나 고대 아메리카에는 이집트보다 더 많은 그리고 고유의 특징을 지닌 피라미드가 존재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규모와 정교한 면에서 이집트 피라미드에 비교되곤 하는 마야 피라미드는 지금도 발굴이 계속되고 있는 중요 유적지 중 하나입니다. 위로 갈수록 좁아지는 형태는 이집트의 피라미드와 비슷하지만 이집트와는 달리 맨 윗부분이 평평하고 계단이 있습니다. 그러나 학자들을 매료시킨 것은 단순히 피라미드의 규모와 형태만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세월 밀림 속에 숨겨져 있던 유적이 발굴되며 세계 문명사의 기적으로도 불리는 마야 문명이 그 고도의 과학기술을 드러낸 것입니다. 마야인들은 아비마가 경사진 독특한 얼굴 윤곽에 매부리 코와 두꺼운 입술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메리카의 늪지대와 인적이 드문 열대우림에 살면서 거대 피라미드와 벽화, 비석을 세우는 등 찬란한 문명을 꽃피웠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높이 평가받는 것은 고대 원시민족의 것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정교한 천문과 수학 능력입니다. 처음 마야의 부호를 해석한 학자들은 숫자가 해독되지 않아 애를 먹었습니다. 마야의 숫자 단위가 터무니없을 정도로 방대했기 때문인데 천문학이 아니면 필요하지 않을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곧이어 마야인들이 일식과 월식, 금성의 상망주기 등을 정확히 예측할 수 있는 천문 계산법을 남겼음이 드러났습니다. 그들은 한 달을 20일로 하여 1년을 18개월로 나누었으며 연말에 5일을 더해 금기일로 정했습니다. 이를 합하면 1년은 365일이 됩니다. 이처럼 마야인들은 거의 오차가 없는 달력을 만들었으며 20진법과 숫자 0을 사용했습니다. 특히 0의 개념은 유럽보다 1000년 이상 앞선 것으로 여러 고대 문명 중에서도 특히 앞선 것이었습니다. 마야 문명은 기원전 1000년경에 탄생해 서기 9세기까지 번영을 누렸습니다. 전성기 때는 인구가 20만 명에 달했는데 이를 입증하듯 마야 도시 테오티우아칸에는 4km에 이르는 중앙도로와 광장이 넓게 펼쳐져 있습니다. 테오티우아칸 북쪽에 있는 태양의 피라미드는 높이 66m, 건물 바닥 한 변의 길이가 230m에 달하는 대형 건축물입니다. 또 근처에는 달의 피라미드와 농경의 피라미드가 있습니다. 이 세 피라미드는 죽은 자들의 길이란 도로를 통해 연결되는데 이 도로는 태양의 회기선을 따라 정확하게 직선으로 뻗어 있습니다. 문제는 문명의 발생 전후에 따르기 마련인 과도기적 징후를 마야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다는 점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피라미드로 가장 큰 태양의 피라미드는 만명이 10년간 온전히 건축에만 매달려야 완성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마야는 어떠한 발전의 흔적도 보이지 않고 바로 거대 피라미드를 만들었습니다. 테오티우아칸이 건설되기 시작한 시점과 태양의 피라미드를 짓기 시작한 때가 비슷한 것입니다. 시대를 초월한 문명이 마치 기적처럼 하루아침에 발생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처에 있는 작은 신전들 역시 거대 피라미드 이전이 아닌 이후에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게다가 피라미드의 건축술은 현대인에게도 놀라움을 안겨줄 정도로 뛰어난 반면 후대에 덧붙인 것으로 추정되는 감실은 조악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고도의 문명이 어느 날 갑자기 모습을 드러내 장엄한 건축물과 정교한 역법, 수학을 남겼고 후대는 이를 발전시키지 못한 채 간신히 지탱만 했으리란 추측도 가능합니다. 마야 문명의 지리적 위치 또한 일반적인 문명 발생지와는 차이가 커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초기 인류 문명사를 보면
문명의 창조와 발전이 강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집트와 인도의 고대 문명은 나일강과 겐지스강 유역에서 발생했고, 중국의 고대 문명도 황하와 양쯔강 유역에서 기원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마야인만이 열대우림 속에서 찬란한 문명을 꽃피웠습니다. 갑작스럽게 발생한 문명, 그리고 납득되지 않는 위치, 이것은 무엇을 암시하는 것일까? 이런 이유로 마야의 과학기술은 자생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닌 다른 외부 집단으로부터 전수된 것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의문은 마야 문명의 몰락 시점에 이르러 더욱 커집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몰라도 900년경 마야인은 갑자기 고도로 발전된 문명을 버리고 대거 이동하면서 그들이 한창 진행 중이던 도시의 신축도 중단했습니다. 그 결과 대도시는 완전히 버려졌고 황폐화되었으며 열대우림 속에 파묻히게 되었습니다. 마야 문명이 하루아침에 밀림 속으로 사라진 것입니다. 후에 발굴된 유적을 분석한 결과 이런 사태는 매우 급작스럽게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혹시 막을 수 없는 어떤 재난이 닥쳤던 것은 아닐까? 아니면 마야인들이 모시던 신이 내린 지시였을까? 이와 관련해서는 각종 견해가 난무합니다. 일부 학자들은 질병과 전쟁의 영향을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증명할 만한 유골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외부 종족의 침입을 받아 밀림 속으로 피신할 수밖에 없었으리란 주장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고대 민족이 전성기의 마야인보다 강할 수 있었을까? 지진 때문이란 가설도 있지만 이는 오늘날까지 웅장하게 서 있는 유적들을 볼 때 어불성설입니다. 그렇다면 몰락한 다른 문명과 마찬가지로 세대 간의 투쟁 또는 내전이나 혁명 등으로 고향을 등졌던 것은 아닐까? 만약 이런 상황 중 어느 하나라도 실제로 발생했다면 일부 거주민, 즉 패배자는 나라를 떠나도 승리자는 남아서 생활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연구에 의하면 마야인들은 모조리 하루아침에 도시를 버리고 떠났습니다. 이처럼 마야 문명의 소멸은 그 발생과 마찬가지로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과연 마야 문명의 신비가 벗겨질 날이 올 것인가? 그들의 문명은 어디에서 온 것이며 또 어떤 이유로 자신들이 세운 도시와 문명을 버리고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떠나간 것일까?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가지 않는 이상 우리로서는 짐작조차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큼직한 에메랄드가 등에 박혀 있는 길이 20cm의 이 황금 세공품은 발굴 당시 악어나 제규어를 표현한 장식품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꼬리 부분에 달린 톱니바퀴는 동물보다도 기계적인 이미지를 방불케 합니다. 콜롬비아의 황금 펜던트를 제특이라고 추리했던 아이반 T. 샌더슨 박사는 이 유물을 고대 마야 문명의 불도저로 보았습니다. 이 유물은 1920년 후반에 중미 파나마 남부의 태평양 연안 유쿨 지방에서 발굴되었습니다. 콜럼버스보다 앞선 시대, 즉 서구인들이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기 이전 분묘에서 대량의 사기 그릇과 장신구, 황금으로 만든 장식품과 함께 섞여 출토된 것입니다. 1946년과 51년에 이 지역 일대에서 대규모 조사를 벌였던 펜실베니아 대학 박물관이 이 수수께끼의 유물을 소장하게 되었는데 그 당시 설명문에는 커다란 에메랄드가 박힌 제규어, 다만 입은 뱀을 본떠 만들어졌다고 쓰여졌습니다. 하지만 샌더슨 박사는 아무리 봐도 제규어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거라 치잔이 동체의 길이가 너무 짧았고 다리 관절 부분은 실제 동물의 관절과는 반대로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꼬리 접합부의 양측과 끝부분에 달린 수수께끼의 팔, 거기 붙어 있는 이상한 조각, 꼬리 끄트머리의 양측에 붙은 두 개의 톱니바퀴, 이러한 것들은 바로 이 황금 세공이 일종의 기계임을 암시하는 증거로 간주할 수 있지 않을까. 때문에 박사는 이 황금 세공품을 토목공사에 사용된 불도저의 축소 모형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꼬리 끝은 기어 연동식 윈치, 굴상용 팔,
끝부분에 달린 삼각형의 작은 조각은 흙바지, 머리는 버킷, 동체둘레의 장식은 캐터필러, 다리 관절은 무거운 중량을 지탱하기 위한 완충 장치라고 그는 해석했습니다. 마야 문명의 여러 유적 중에는 거대한 바위를 이용한 경이로운 건축물이 많습니다.